팀입니다. 지금 제가 명절을 통해서 추석 때 이번 연휴에서 한 100개 이상을 지금 종목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죠? 자, 관심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교육 차원에도 하나씩 넣을 테니까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관심 좀 가져보시라고 이제 내 종목 분석만 계속 했는데, 자, 이런 종목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재미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미없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재미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웬만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제가 올려놓은 종목들을 웬만하면 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이 좀 빠르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10분 안에 다 끊어버리려고.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하나 볼 수 있죠? 직장인이라든지 다 요즘에는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득이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말이 좀 빠를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편의가 좋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자, SK이노베이션 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가를 이렇게 보는 거랑요, 느낌이 다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주어지면 연동을 웬만하면 다 보세요. 그래야 회사의 레벨을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 들어요. 보면. 먼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주가가 떨어지면, 그죠?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기서, 그죠? 이게 떨어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레벨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식은 가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그래? 그러면 지금 10만원이죠? 그러면 16만 7천원이잖아요. 현재 가격이.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60%. 그죠? 10만원 대비 16만원이니까 60% 70%에 뭐가 있다?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반면에 성장을 한다 그러면 얘가 한 30만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SK이노베이션은 성장의 곡선이 더 커 보이긴 한데, 지금 만약에 16만원을 샀다? 그러면 6만원이 빠진다? 리스크가 알 수 있는 거죠. 최대 리스크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왜 얘는 22만원대에서 넘어가지 못했을까라고 또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 못 넘어갔을까? 회사가 그만큼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주가는 딱 보시면 어때? 가치죠? 어디? 이 안에 가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안에 갇혀있는 주식을 한다는 것은 성장세를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거칠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반면에 내려온다면 이게 지지가 있고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 연봉이에요. 자, 월봉 가볼게요. 자, 월봉을 봤더니 1년에 12개가 형성되는 게 월봉이죠. 그럼 2019년에 들어봤더니 어때요? 얘가 안 좋아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먼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추세를. 그래? 그리고 났더니 2014, 15, 16을 통해서 얘는 성장을 하기를 우상향의 성장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는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얘기 드렸죠? 폭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게 빠져버리면 연봉,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면 이게 빠지면 얘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회사가 1년, 2년의 침체를 가지게 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은 저게 한 번 맞으면 끝없는 추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우량주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닐까요? 저런 현상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요즘에 그런 로고 나오잖아요. 자, 시가총액이 15조 3,955억이에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전일 시가총액이. 그럼 이 회사는 다 아는 회사잖아요. 그죠? SK, 곰 하나 나와서 곰하고 나오잖아요. 동물들 나와서 요즘에 광고해 보잖아요. 자, 화학이고요. 대형주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회사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쉽게 무너지면 대형주도 레벨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 마찬가지인데 대형주는 천천히 떨어져요. 대신. 그런데
약한 취약한 종목들은 그냥 폭락을 해버리죠. 그런 게 특징이죠. 그러면 대형주는 대응이 가능한데 폭락주는 잘못하면 대응이 불가능하다.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SK보다는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에이텍. 이게 이재명 테마주였죠, 이번에. 그죠? 이재명 테마주였죠? 자, 폭락을 했죠? 그날 그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뭐 벌금은 300만원 어쩌고 그 소식이 터지면서 쭉 떨어졌어요. 제가 그날 서울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전부 다 그 부부방에서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라고. 여기만 보면 알 수 없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어떤 그 악재 때문에 과연 빠진 거냐 봤을 때는 제가 이걸 보라고 그랬거든요. 자, 땡겨볼게요.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월봉을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빠지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여기.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쭉 빠지면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할 거야.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자고, 이거. 자, 그럼 일단 멈췄죠. 그러면 에이텍이라는 회사는 여기서 가면 과연 당선 무효, 그것도 악재일 수 있겠지만, 그죠? 좋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멈춰서 레벨을 올린다면 이미 이 회사는 그만큼 건전한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게 취약했다면 여기서 점한가가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못 나와요. 떨어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예. 왜? 미리 생각을 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순식간에 벌어졌거든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SK이노베이션으로. 그러면 얘는 어때요? 천천히 파동으로 빠지죠. 그래서 제가 SK이노베이션을 만약에 어디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갔다면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잘랐어요. 저는 여기 내가 기준을 잡았을 때 이 기준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저 반등을 주잖아요. 무조건 잘라요. 이거. 얘는 내가 샀다 그러면 이거 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일단 나와요. 그냥 제 매매 원칙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저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빠지니 안 빠지니 내가 생각한다고 주가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월봉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릴 때를 기다려서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량주든 그죠? 불량주든 간에 공이 같아요. 예, 그게 바로 주식의 흐름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보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볼게요. 그러면 주봉을 봤더니 정말 잃지마. 주봉을 봤더니 아닌 것 같아. 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살렸잖아. 괜찮네? 네가 말했듯이 이게 이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당겨보면,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는 양봉이 나는 이 자리는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 넥자리 지지했잖아. 이번에 빠지면서. 그래, 올렸다가 눌러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사고 싶어. 그래서 향후 주가는 난 뚜루꾸루 예측이 돼. 그러면 이 기준을 잡고 들어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예요?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쪼개나가면서 정부 처계를 얻고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단기 매매를 할래? 장기 매매를 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에이텍을 가볼게요. 어쩌면 여기가요, 최저점이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월봉을 보고 들어가면 주봉을 보게 되면 최소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위치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버텨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최초 생각을 미리 해놓고 나는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그러면 장기 투자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뭐예요? 주봉, 월봉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는 장기 투자라고 말을 하면서 차트는 정말 재밌는 게 일봉 보고 매매를 합니다. 뭔가 모순되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하루도 긴다? 자기가 그러니까 길다, 짧다의 그런 어떤 그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모호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자, 내려옵니다. 어쨌든 내려와요. 그죠? 자, 1봉 볼게요, 이제. 1봉을 보게 되면 주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 자, 고가에서 밀려요. 이렇게, 그죠? 현재. 그런데 봐봐요. 지난번 위에서부터도 팔았지만, 그죠? 외국인이 팔죠? 또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꺾으니까 또 팔아요. 자, 주가의 흐름을 누가 좌우해요? 저것만 딱 봐도 계속 이 데이터값만 봐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밀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볼게요. 일부 기관이 들어와서 반등을 쳐놨었죠. 그죠? 전체적인 주도권은 외국인이 잡고 내려온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서 조금 내려오면서 계속 받아내요. 누가? 기관이. 얘는 계속 물량을 던지고요. 그죠? 자, 최근에 여기서부터 피크 치면서 많이 봤죠? 여기서 뭐 이제 여기서 그죠? 그러면 기관이 받은, 그죠? 받기 시작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를 한번 추정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한 이쯤 되지 않을까요? 평균 단가. 그죠? 그럼 기관은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파는 거죠? 더 이상 못 판 게 물량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그죠? 거의 바닥 수준까지 온 거죠? 아니, 던질 만큼 던졌다는 거예요. 저 차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보려고 만든 거예요, 저거 다. 그죠? 그냥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의 어떤 위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덜 팔겠지. 팔 만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소폭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자, 이 정점을 찍으면서 밀릴 때 쭉 죽어라고 받았죠? 개인이. 자, 이게 개인의 매물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이쯤 되죠?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이 매물에 부딪혔는데 이 지지하죠. 진짜 신기한 게요. 개인들의 매물은 못 넘어가더라고, 일반적으로. 안 줘요, 기회를.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뺐다가 다시 가면 같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약간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쟤네들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고 그만큼. 그러니까 기관을 두고 파동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물량을 던지고 뺏으면서 어떻게 돼요? 돈을 벌고 나오죠. 근데 개인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급하잖아요.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속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라고 받아서 여기까지 받았던 개인의 평균 단가 투자를 해보면 이 자리니까 여기 오니까 그죠? 딱 그 자리죠. 가니까 무조건 던져버리는 거 보세요. 바바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주가는 밀리죠. 근데 그거를 받아버리죠. 아마 일부러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단가는 여기서 받았던,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받아냈던, 누구죠? 기관의 단가도 이 중간보다는 밑에일 확률이 높죠. 어떤 바보가 단가를 위에 맞출까? 아래로 맞추겠죠. 그죠? 싸게 맞추겠죠. 그래서 주가를 올려놓으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변곡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서 툭 치면 톡톡 쳐버리면 주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어마어마하게 산 물량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툭툭 팔아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전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할 요지가 더 크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기점을 볼게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온 걸 추정해 볼게요. 그죠? 여기서부터 집중으로 들어온 거 있죠? 이 물량에 대한 평균 단가를 생각해 보면, 그죠? 여기부터 여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이미 넘어가고 있죠? 단가 추정.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매물이.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SK이노베이션은 어느 정도 일단 단기 반등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매물대를 깨져버리면, 그죠? 여기 지지하장으로 통하잖아요. 여기를 깨져서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돼버리면 한 레벨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기나마 요렇게 여기 전고점 아니면 이게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단기가 됐던 기준이 됐던 장기가 됐던 이렇게 갔던 이렇게 갔던 일단은 뭔가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준만 잡히면 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갖고 이렇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올라가면 계속 던질 확률이 높죠. 그럼 얘는 계속 그 받아내고 그죠? 그래서 단가 추정치를 계속해서 뭐예요? 밑으로 두고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수익의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다 공부 차원과 섞이는 거니까 지금 공부 차원 하다 보면 녹화 방송이 한 3분, 4분 더 초과해요. 여러분 녹화 방송 이렇게 보면 시간을 보세요. 그러면 15분쯤 되면 그 안에 공부가 들어갔을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14분 지나고 있습니다.